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시간 아경TV 초대석 진행을 맡은 이건희입니다. 높은 월세와 집값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가구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주거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에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H토지주택연구원 송경한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H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손경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 이것이 LH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동안 LH는 우리나라 총 주택수 1,800만 호의 가운데서 243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분 가운데서 한 분이 LH가 지은 주택에 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임대주택은 약 125만 호를 공급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약 5% 남짓한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세난 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더욱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LH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면은 LH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지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LH를 포함한 LH토지주택연구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제 LH토지주택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토지주택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공기업 경영을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의 경영 목표, LH의 미래 역할 구축, 그리고 경영 현안 진단과 업무 혁신, 또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술 선도 및 신령화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연구원에서는 이 글로벌 협력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와 많은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이외에 프랑스의 아비타나 또 베트남 또 일본의 UR 같은 많은 기관과도 많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LH는 현장 또 당면한 여러 과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7개의 전문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연구센터는 부동산 금융 연구센터라든가 또 스마트 도시 연구센터, 또 최근 북한 연구센터, 이런 연구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이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공적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요. 이제 주거복지 연구기관으로서 LH의 역할이 또 중요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공적주택 100만 호라는 물량은 전체 주택 재고의 한 5 내지 6%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LH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거 안정,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러한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LH는 이러한 이 공적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이 정책 대상도 다양화되고, 또 공급 방식 역시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LH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이 공급자 중심의 주택 정책은 집을 공급한다, 집을 지어서 공급한다, 이런 측면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주거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측면에서 LH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네. 어떤 보육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이 청년층은 주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주거를 통해서 얻고 또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 진출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 여러 계층들이 이 소득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층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LH가 계속한 고민이다. 이렇게 보였고 이런 부분들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주거 서비스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최근에 연구원에서 준비를 했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사례 혹은 서비스 사례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단지를 만들었을 때 단순히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단지에 사는 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이렇게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을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LH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일반인에 비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또 이분들이 이 노후에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서는 그런 이 노인 계층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묶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 내 어떤 패키지 서비스처럼 이제 제공하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 같은데요. 이제 또 미래 공공임대주택 모델 참 고민이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찾아왔고 또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인구 구조, 그러니까 주택에 사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공공임대주택 모델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안정이라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거안정이라는 게 과거처럼 어떤 조금 획일화된 그런 주택 공급에서는 주거 안정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 가구라든가 또 1인 가구라든가 또 신혼부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거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좀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소득계층별,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함께 살아가고 청년층과 노인 가구가 함께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함께 거주하는 그런 주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LH에서는 이러한 현재 여러 가지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 또 10년 장기임대주택 또 이 행복주택 같이 여러 가지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이 임대주택들을 좀 통합하고 그래서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애 주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주거 서비스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금 통합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걸 한 단지에 이렇게 몰아서 넣는다는 말씀이신지? 유형 통합은 저희들이 공간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데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현재 행복주택이나 또는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를 공간적으로 묶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에 100만 호가 넘는 주택들이 있고 물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서로 하나의 단지에 묶어서 나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 단지들은 전부 공간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의 계층도 또 특성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현재 청년층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옮기고 또 이 자녀들이 크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소득이 늘어나면은 국민임대로 옮기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 고령자를 위한 어떤 주택을 옮기고 이런 옮기는 부분이 현재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각 이 임대주택 유형마다 입주 자격이 전부 다르고 또 이런 자격들을 우리가 얻는 게 이 여러 가지 뭐 입주 자격 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통합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에 맞춰서 그러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유형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신혼 부부를 위한 공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혼 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이 2배나 늘기도 했고, 또 이제 무자녀, 자녀가 없어도 이제 특별 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다들 대학생이나 노년, 그리고 또 1인 가구 등 다들 요새 좀 살기 어렵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신혼부부에게 그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나 일반 저소득층이나 또는 노인 가구나 다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점에서 이분들을 위한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혼부부 쪽을 이제 주택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결국 신혼부부가 이 가족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이고, 이 부분에서 이 가족을 형성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주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 드는 전체 비용 가운데서 한 70% 정도가 주거비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은 사실 자산도 별로 없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 주택을 청약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격,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택을 청약할 때는 가구원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서는 이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근데 신혼부부는 결국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러한 출발점에서 여러 가지 주거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중산층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정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특별 공급 그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7년 결혼한 지 7년이 된 부부도 신혼부부로 이제 들어갔어요. 사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혼부부가 맞냐, 7년차 부부가 신혼부부가 맞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한 어떤 이번 제도 변경 개선, 그러니까 7년 차로 늘린 거로 인한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7년으로 내렸다는 게 어떤 경쟁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과거에는 이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5년 만에 과연 그런 안정된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는 5년 만에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7년으로 내렸던 거고, 한 7년 정도까지 여전히 주택 문제로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7년 정도로 내리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7년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모델 설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1인 가구, 저출산, 또 고령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발표했듯이 이제는 주택정책이 이 수요자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주택정책에서 특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생애 주기별로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제 어떤 물리적 환경 이런 측면에서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 좀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실버주택, 또 이 고령자를 위한 주택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헬스케어 같은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또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육아지원 주거단지 이런 부분들도 LH에서는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맞춤형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우리가 행복주택 있습니다. 이런 행복주택도 청년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주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요. 또 현재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정부가 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과 한 가지입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이 조금 좀 님비 같은 그런 측면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이 공공주택 단지가 어떤 님비 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이 거점, 복지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을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현재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이 품격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 주택의 구조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그 주택 단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이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단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다. 이런 측면의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공임대단지가 단순히 그 단지에 사는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 또 이 공공임대단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함께 누리면서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공공임대단지에 사는 입주민과 이 인근 주민들이 이 하나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또 큰 화두입니다. 정부도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대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제 택지개발지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LH가 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도시재생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정부 주도로 됐고 또 대규모로 진행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 과거와는 달리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진행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소규모로 과거의 대규모의 방식을 지향하고 소규모 방식으로 하는 그런 이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 이 사업의 이 효과도 상당히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강남 부동산 전셋값과 또 집값이 8주 연속 그리고 그 이상으로 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 부동산 집값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는 어떤 이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핀셋 방식으로 뽑아내서 거기다 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지방의 또 중소기업,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에 미치겠지만 어떤 시장 대책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 침체를 겪었다기보다는 이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인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부동산 수요도 크지 않은 그런 도시들인데 그런 도시들의 어떤 공급이 좀 과잉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를 구분할 때 인구 15만 이하의 도시 또 15만에서 한 30만, 40만 되는 도시 또 대도시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인구 15만 이하의 도시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런 도시에서도 이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 주택의 공급 부분이 훨씬 더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좀 조정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시장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어떠한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연구하신 분야 중에 주거복지 4.0이 있습니다. 그 주거복지 4.0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같은 여러 가지 이 사회적 흐름들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 소득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거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주거복지 정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이 주거복지에서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인 주거빈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사람들이 단순히 주택을 과거에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주택이 어떤 이 생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분들은 주택에 생활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데 단순히 주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주거복지 정책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리했던 게 주거복지 4.0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LH 토주택연구원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또 수요 맞춤형 신기술 선도형 도시주택 개발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같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주택연구원은 이 토주택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이 LH공사 그리고 LH토주택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거복지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